네, 안녕하세요. 광명뉴타운 대박나라 대박부동산의 김소장입니다. 자, 오랜만에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광명뉴타운 현재 분위기, 자, 흐름을 좀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요즘 영상을 자주 못 올려드려서, 자, 일부 이제 방문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그 연락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요즘에 그냥 좀 바빴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그래서 좀 영상을 많이 못 올려드렸는데, 오늘 광명뉴타운 지금 흐름은 어떻게 되고 있고 또 이제 거래 분위기는 어떤지, 자, 궁금해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그 627 대책 이전까지는, 자, 프리미엄 올라가면서 또 거래가 됐고요. 또 거래량도 꽤나 많이 되었던, 자, 올 그 2분기였던 것 같아요. 1분기, 2분기. 자, 그러다가 이제 627 대책 있잖아요. 자, 627 대책 나오고 나서 일단 시장이 주춤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상승되던 호가, 또 실거래가, 자, 요런 상황들이 일단 정지가 됐고 멈춰버렸습니다. 자, 멈춰버리고 일단 시장은 관망세로 들어갔고, 대부분의 또 이제 매수를 하려고 했던 분들 중에서는, 자, 이런 분위기면 급매가 나오지 않을까, 또 이제 가격이 좀 하락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예측하시면서 또 저에게 전화를 주셔가지고, 자, 이제 급매 나오면 연락 주세요. 또는 그 좀 가격이 좀 조정되거나 좀 괜찮은 물건이 있으면 좀 주세요. 뭐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저한테 전달을 주셨는데, 이유는 하나요. 이제 시장 꺾인다. 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이제 연락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일단 규제는요, 약발은 다 먹힌 것 같아요. 자, 627 대책, 최근에 지금 제가 느끼는 분위기 상으로는 일단 어디선가 지금 거래가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그 어디선가 거래가 잘 되고 있다라는 그 신호는, 일단 광명뉴타운에 뭔가 매수를 하러 오거나 또는 이제 매수를, 자, 이제 하기 전에 그 괜찮은 물건 혹시 추천 좀 받고 그 물건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내 물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제3자 내 물건을 취득하려고 대기하는 사람한테 계좌를 넘기면서, 자, 이렇게 순차적으로 좀 진행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저도 최근에 한 2주, 3주 사이를 보면, 특히 한 열흘 남짓으로 보면은 이거 좀 분위기 심상치 않은데? 라고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자, 각 구역의 입주권 또는 분양권 생각보다 거래가 많이 되었고, 또 지금 제가 위치하고 있는 광명 푸르지오 센트베르라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자, 여기에도 지금 그 집 보러 오시는 분들도 꽤나 있고, 또 이제 아크폴의 자유 2부, 여기도 지금 뭐 저층 할 것 없이 또 이제 집들을 보러 오시고, 또 거래가 또 최근에도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이, 자,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이제 앞으로가 또 주목이 되는데요. 자, 국토교통부에서 일단 그 규제를 하나 내놓을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는데, 내놓는다고 하죠. 근데 이번에는 조정 대상 지역, 뭐 투기가열지구, 투기지역, 자, 요 얘기도 많이 나와요. 수도권 쪽으로, 수도권 지역, 인천, 경기, 서울, 자, 좀 확대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자, 그리고 요번에는, 자, 이제 공급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정책을 내놓는다라고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수요 억제책, 그리고 주택 거래를 좀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저해시키는 요소는 일단 대출, 이게 굉장히 크긴 컸거든요. 근데 이제 대출 규제, 자, 627 대책, 이게 약발이 조금 다 된 것 같긴 해요. 일단. 자, 그래서 이제 그 약발이 보통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조금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6개월을 채 못 간 것 같습니다. 자, 요런 지금 부동산 흐름 속에서 일단 광명뉴타운에 지금 매입을 하려고 오시는 분들, 일단 주택 거래가 되었고, 또는 지금 주택 거래가 되면서 또 이제 현금이 생겼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현금 여러 개 따라가지고, 자, 분양권 쪽으로 알아보시는 분, 자, 그리고 입주권 쪽으로 자금이 충분하신 분들은, 자, 알아보고 계신다. 자, 거기에 더불어가지고 그 이제 광명 11구역과 이제 12구역이, 자, 올해
이제 일반 분양 곧 이제 준비를 하죠. 자, 근데 이제 분양가가 좀 생각보다 뭐 시장에서 또는 그 요즘 돌아다니는 찌라시들 이런 내용들을 조금 보게 되면 뭐 평당 뭐 얼마에 나온다 막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높게 잡으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한 4,200에서 뭐 4,700까지도 나오는데 일단 4,200에서 뭐 전후가 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조금 예상을 해봐요, 저는. 예, 그래서 지금 11구역과 12구역 이제 분양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이제 이 분양가가 이 주변 그 아파트나 또는 입주권 또는 분양권 시세에 또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또 보여져요. 자, 그리고 또 지금 내년부터는 공급이 또 부족해지는 대한민국 수도권 주택 시장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그런 주택 공급과 관련된 그 정책을 요번에 그로 인해서 내놓는다고 하는데 그 공급 대책, 자, 어떤 유형의 주택이 공급되는지를 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전 정부에서 이 기존의 정부에서 자, 집값이 많이 올라가는데 26번 정도의 대책이 나왔거든요. 근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잠깐 주춤은 가격은 계속 올라갔어요. 근데 이때도 공급은 계속 꾸준하게 늘리기도 했고 숫자 늘리기도 했거든요.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숫자를 막 늘리면서 했던 공급 대책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주택, 그러니까 우리가 선호하는 주택, 자, 그런 주택 유형군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브랜드 좀 살만한 여건이 갖춰져 있는 지역에 아파트 공급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또 이 역시도 좀 그 숫자 노름, 공급이란 이름만 남길 뿐 실질적인 집값을 좀 안정화시키는 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또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유형의 주택 공급이 많이 이루어질지 그걸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뭐 빨리빨리 진행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릴 거고요. 뭐 3만 호, 5만 호, 7만 호 뭐 이렇게 공급을 한다고 하는데 자, 우리 3기 신도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한 방에 뭐 1, 2년 사이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보통 한 10년에서 15년은 이렇게 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아파트가 만들어지면서 또 입주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3기 신도시를 뭐 빨리빨리 한다고 해서 지금 뭐 나쁠 거야 없겠지만 자, 그 한 번에 공급이 되는 주택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주택 가격 안정화에는 분명히 한계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규제 효과가 단기적으로 좀 진정되는 양세가 보이고요. 또 이제 그 가파르게 치솟던 집값이 일단은 진정시킨 효과는 있지만 서서히 약발이 좀 다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일단 광명 뉴타운 지금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11구역이에요. 여기가 11구역. 자, 여기에 대한 그 거래 문이 가장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12구역 지금 일반 분양 먼저 할 것 같은데 자, 여기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자, 12구역 지금 보시면은 철산역 초역세권이고요. 대단지 브랜드, 자, 주변에 상권이라든가 초중고등학교, 자, 요런 그 정주 기반 시설이 잘 갖춰진 그 12구역 철산역 자이라고 하죠. 자,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데 또 분양가가 얼마에 나올지 또 이제 만만치 않은 분양가이기 때문에 또 예상되는 게요. 자, 우리가 또 이제 여기를 또 관심 있게 보고 또 분양 흥행 성적도 한번 지켜봐야 되는 자, 가을 부동산 광명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1구역도 이제 할 예정인데 11구역 같은 경우에는 서남권에서 앞으로 대표가 되는 랜드마크가 되는 광명 뉴타운의 대장구역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광명 사거리역을 기점으로 해서 이 11구역 관심도가 높은데요. 자, 여기도 지금 9월 달에 한 9월 중순에서 9월 말경에 조합원 자, 분양 계약을 이제 앞두고 있고요. 자, 일반 분양 자, 올해 안에 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도 이제 분양가가 얼마에 나올지 분양 성적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저도 매우 궁금하고요. 자, 그래서 요즘에 11구역, 12구역은 많이 찾는데 12구역은 매물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매물 찾기가 조금 어려운 12구역이고요. 11구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
보면은 627 대책 이후로 좀 주춤하긴 했는데 한 2, 3주 사이를 놓고 보면은요. 59 타입하고 뭐 84 타입 자 포함해서 다시금 거래가 재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이들 또 물어보시거든요. 자 분양권은 초기 자금은 조금 적게 들어가요. 근데 총 매수가는 입주권에 비해서는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장 가용할 수 없는 자금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자 이제 미래의 집값을 생각하고 먼저 선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많이 물어보는 재개발 구역은 4구역입니다. 자 그리고 5구역도 물어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 9구역을 좀 물어보는데 일단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소형 평수 자 분양권이 조금 주를 이루고 있고요. 자 5구 타입 같은 경우에 나오면은 거래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의 없습니다. 분양권이. 자 4구역 같은 경우에도 5구 타입 찾지만은 분양권이 없고요. 보통 4구 타입 자 분양권이 종종 심심찮게 거래가 되고요. 자 5구 타입과 4구 타입 그다음에 뭐 3구 타입 이런 소형 평수들 있잖아요. 자 이런 분양권들 특히 5구 타입 같은 경우에 자 9구역 자 입주권보다도 분양권 거래가 더 잘 된다. 자 이런 분위기를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5구 타입 분양권을 찾는 분들은 많은데 일단은 9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자 알아보셔야만 5구 타입 분양권 취득하기가 좀 용이한 광명 뉴타운 분양권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즘 그 입주가 임박한 요 4구역하고요 또 1구역에 대한 문의가 있는데 자 요즘 이상하게도 요 4구역 예,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최근에도 자 84 타입 그 다음에 뭐 75 타입 자 5구 타입 자 할 것 없이 거래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입주권 자 분양권은 지금 84 타입도 종종 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주권 자 5구 타입 기준으로 좀 거래가 되는 것 같고요. 간혹 74 정도까지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최근의 흐름과 분위기를 보면은 자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좀 거래가 좀 활성화가 되어 있고 거래량이 그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입주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좀 거래가 잘 되고 있는 광명 재개발 정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5구역 같은 경우에 저도 제가 5구역을 굉장히 그 거래를 많이 하는 구역 중에 하나였는데 최근에 제가 5구역은 별로 못한 것 같아요. 요즘에 4구역을 좀 거래를 많이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5구 타입 요거 좀 나갈 만한 것 같은데 긴가민가 했는데 자 제가 한 2, 3주 전부터 지금 거래가 조금 좀 잘 되는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그 사이에 웬만한 5구 타입 그나마 남아있던 것들 한 60, 70%는 다 나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물건이 많아가지고 60, 70%를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생각보다 그렇게 물건은 많지는 않은데 한 10대 개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생각보다 한 6, 7개가 나가버렸더라고요. 한 1, 2주 사이에. 자, 그래서 이제 광명 5구역도 지금 그 11구역, 12구역에 비해서 지금 가성비가 있는 총 매수가이기 때문에 그 입주권 지금 이렇게 째려보고 좀 이렇게 노려보시는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거래로 이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입주를 해야 되는 그 상황에 놓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4구역, 자, 5구, 타입을 중심으로 해서 자 84 타입 입주권 또는 자 분양권 자 이런 것들이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11구역 같은 경우에 그 상승세가 6271 대책으로 인해서 좀 눌러줬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가격이 조금 조정되거나 좀 그나마 나와 있는 물건들 중에서 좀 저렴했던 자 5구 타입들 또 이제 나가고 나니까 몇몇 건들이 있었는데 나가고 나니까 굉장히 아쉬워하고 또 이게 이런 물건들도 찾아달라고 하는데 그거는 어느 부동산이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일반 분양 또 이제 앞두고 있는 광명 뉴타운이기 때문에 자, 일반 분양을 좀 지켜보고 좀 매도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자, 이 조합원님들 또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광명 뉴타운 다시금 자, 627 대책 좀 무색할 정도로 좀 제가 생각한 기간보다도 좀 빠르게 좀 거래세가 제가 생각한 제 느낌이에요. 제 기준에서 좀 거래가 그래도 좀 잘 되었던 최근에 2주, 3주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그 여기 푸르지오 포레나라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아크포레 자유 2부가 있고 여기 푸르지오 센트베르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14구역이 소유권 보존 등기가 나왔거든요. 여기가 14구역, 자 여기가 16구역, 여기가 15구역, 여기가 19구역인데요. 자, 보존 등기가 나왔고요. 이제 지금 이제 올해 9월 달이 이제 지나고 10월 달 정도가 되면은 이제 슬슬 비과세가 이제 채워지고 이제 시장에 물건들이 꽤나 나올 거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11구역과 12구역 분양 후광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아파트가 이제 광명 푸르지오 포레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호가가 역시나 조금 상승을 한 광명 푸르지오 포레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요 아래쪽에 이제 16구역 아크포레자 위브 푸르지오 센트베르, 최근에 그 다시금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라는 느낌이, 요 집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집을 보면서 최근 한 보름 사이에 또 여기에 5구 타입이든 소형 평수든 뭐 84가 됐든 또 거래가 좀 한 10개 이상, 제가 파악한 것만 한 10개 이상 자 거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구나. 자, 그리고 그분들 저도 상담을 하러 오시거나 또 제가 또 취득해드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입주권들. 자, 물어보면은 어디 집이 막 팔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지역들도 거래가 되기 때문에, 거래가 된 만큼 또 우리 아시잖아요, 대부분 집을 팔면 또 집을 사야 되잖아. 왜? 불안하잖아요. 집값도 올라가면은 올라간 만큼 내가 또 고민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주택을 처분을 하시면 뭔가 투자 가치가 있는 집들을 보통 이렇게 다시금 매수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어디서 뭐 거주하셨어요, 어디가 팔렸어요, 이렇게 듣다 보면 아, 그 지역들도 지금 거래가 되고 있구나. 자, 그래서 627 대책이 지금 좀 단기적으로 진정 효과는 있었지만 지금 약발은 그리 오래가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이 특징적인 거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규제가 나오고 이렇게 돈의 흐름, 유동성을 재는 거잖아요. 이렇게 목조 있는 거잖아요. 대출 규제가 나왔다라는 거는 자금이 많은 사람일수록 하여튼간 기회가 더 컸던 것 같고요. 하여튼 유리한 시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산이 많은 사람과 또 상대적으로 조금 자산이 조금 적으신 분들 간에 또 격차가 또 벌어질 수도 있는 시기라고도 또 보여져요. 하여튼 요즘 광명 뉴타운 제일 관심 있게 화두가 되는 거는 11구역, 12구역. 자, 이제 분양 가격과 분양 흥행 성적. 자, 여기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고, 자, 그 주변에 있는 재개발 구역 또는 신축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의 광명 뉴타운 최근 627 대책 이후에 일단 한 6개월에서 한 7, 8개월은 조금 조용할 거라고 좀 보여졌는데, 지금 시장 움직임은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과감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차후에 나오는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시장에 다시 한번 자, 뭔가 가격을 눌러주는 진정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내용, 자, 뭔가 발표를 할 것 같은데 그 내용의 질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공급 대책을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유형의 주택이 공급되는지, 그 공급되는 주택이 언제쯤 실질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인지 그런 것들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발표만 하면 뭐예요? 5년 뒤, 10년 뒤에 입주하는 아파트라 그러면 이거 뭐 지금 당장 주택 가격에 크게 영향을 주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 정부에서 26번의 대책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똑똑해졌고 학습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대책과 규제로 인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버틸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예전보다는 많이 스마트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들이 스마트하게 움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부동산만 이게 재테크의 투자 수단이 아니라 뭐 외국 주식도 있고 뭐 비트코인도 있고 뭐 금도 있고 달러도 있고요. 요즘에는 그 MZ세대라고 하죠. 또 그리고 30대 40대만 하더라도 굉장히 스마트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돈의 흐름을 보면서, 또 그리고 그 돈의 흐름이 또 어느 일방 쪽에 쏠리다 보면은 또 그게 과열이 또 될 수도 있거든요. 또 과열이 되다 보면 또 분산 투자를 하고, 이게 지금 시장이 유동성이
지금 앞으로 조금 더 풀릴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순환하면서 계속 자산 가격이 여기 올려주고 여기 올려주고 여기 올려주고 여기 올려주고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제가 옛날부터 말씀드렸지만 자기 수준에 맞는 자기 체력에 맞는 투자와 그 다음에 이제 투자 대상을 선정을 하시고 자 시장을 바라보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오히려 그게 화가 돼가지고 또 안 하는 이만 못한 투자가 될 수 있거든요. 어찌됐든 주택이라는 게 일단 가치 상승과 그리고 다음번에 내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때 자 이 뭔가 이 상승이 되지 않는 주택을 갖고 있는 것과 상승이 되고 남들이 갖고 있는 물건보다 더 상승이 될 수 있는 부동산 유형을 갖고 있다 그러면 나중에 이주를 하고 이사를 할 때 그만큼 고민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시장, 자, 부동산 시장이 진정 안정 자, 될 것인지, 자,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 어떤 정책으로 그거를 막아낼 것인지, 자, 이런 것들을 조금 바라보는 하반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광명 뉴타운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거래가 최근에 보면은 하여튼 잘 되고 있다라는 소식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최근에 광명 뉴타운 분위기 좀 거래가 그래도 다시금 슬금슬금 되고 있다 정도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2분기에 정말 많이 됐었죠. 2분기보다는 못하지만 일단 시장 분위기 6.27 대책 이후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일단 거래세가 있는 것 같아서 이 소식을 전달해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좀 마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날씨가 아직 좀 더워가지고요. 제가 밖에 나가서 영상 촬영은 조금 힘들고요. 조금 더 선선해지면은 그때는 이제 좀 나가서 영상을 좀 찍으면서 자, 광명 뉴타운의 소식을 좀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